오늘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황교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가 소개원으로서 자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또 법률가 전문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시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이 더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다음 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신 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김지미 사무차장님과 그리고 송하란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님이신 장윤식 변호사님, 그리고 저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소장 박근영입니다. 지명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되었던 문제, 정치검찰,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안검사이다라는 점, 그리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있어서 선거법 적용을 극구 말려서 또 검찰총장을 내쫓는데도 기여했던 그런 점에서도 오히려 법무장관에서 경질되어야 될 사람인데 국무총리 후보자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 반대는 확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문회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오늘 소개원이신 박원석 의원님이 등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또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기야 1980년도에 병력 비리 문제가 감마진이라고 하는 병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병역이 면제됐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나는 만큼 황교안 후보자의 결격 사유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로서는 이런 분을 도저히 국무총리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 그리고 오늘 끝나는 대로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의 방을 하나 방문해서 두 단체 인사 의견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두 단체 각각의 인사 의견서가 각각 전달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지미 사무차장님으로부터 민변의 의견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 5가지의 그 이유,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반대의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황교안 그 후보자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그 법무장관 재직 시에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가 조작되었으며 간첩부까지 조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사무규칙을 보면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그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황교안 후보자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방조하여 검찰에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고 간첩을 조작하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증거 조작이 드러나고 유우성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2010년경에 이미 기소 유예했던 그 별죄로 기소한 것은 보복성 기소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유우성 씨가 그 국가공법 위반으로 국정원 직원, 검사들을 상대로 허위공소 답성죄로 고소한 사건은 아예 수사조차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법 집행의 공정성을 도외시하는 황교안을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황교안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TF를 법무부 내에 구성해서 결국 그 통합진보당의 해산,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만 그들이 인정했던 아로의 존재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그 실체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댓글에 대해서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황교안 후보자의 거부로 구속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고등법원에서 결국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구속이 됐습니다. 원세훈이. 그래서 황교안의 이와 같은 결정은 정적인 판단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격 미달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당연히 국무총리로서도 합리합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황교안 후보자는 2005년에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수사 지휘를 맡았다는 인물로 당시에 삼성그룹의 그 전방위적인 로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받았던 그 삼성 관계자들과 이른바 떡값 검사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반면 그 이를 국민들에게 알린 국회의원과 그 기자만 처벌이 된 전력이 있습니다. 정권의 눈치 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수호하는 이러한 인물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그의 부정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탈세 의혹이나 여성 비하 발언, 공직자로서의 종교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던 행태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였을 때 범한 실정법 위반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저지른 탈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그 이른바 전화변론을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인과 동시에 변호사로서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이후에 1년 이내에 부산과 창원 지역의 사건을 수임한 것은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예우의 폐해를 없애고자 했던 법의 취지에는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이후에 근거 없는 고액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황교안은 공정한 법 집행이나 인권보호는 물론 검찰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으로 자신 미달의 인사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국무총리로 임명되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별도의 소개 없이 제가 그냥 소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안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장윤식 변호사입니다. 참여연대가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지고요. 더욱이나 이렇게 수많은 부적격 사유를 갖고 있는 황교안 후보자가 단지 대통령에게 충성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총리가 된다면 우리 역사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청문회가 열릴 텐데 지금 황교안 후보자는 아마도 다른 후보자들하고 좀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 그걸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 잘라내고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현재 우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청와대에서도 부실하고 또 의회에 와서도 그 짧은 청문회 기간과 그리고 자료 제공의 부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청문회가 소기의 성과를 또는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그냥 어영부영 이 국면을 넘어가기만 하면 총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고 또한 청문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많은 의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었던 단마진 판정이 군 면제 이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또 삼성 엑스파일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곧 밝혀질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는 수많은 비리의 종합백화점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의중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을까. 또 메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어지러운 그 형국하에서 그냥 청문 절차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일각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우리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청문위원님들의 분발을 바라고요. 특히 언론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이 부적격자가 과연 대통령에게 충성했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총리가 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역사에,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도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도와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예, 두 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청문특위위원들에게 보내는 인사의견서의 주요 내용들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드리면 다음 주 주말은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던 해이고 원세훈 원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딱 2년이 되는 때가 다음 주입니다.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선거법 적용을 극구 말렸던 사람이 원세훈 원장 재판 2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국무총리에 임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 대선개혁 사건이 가지고 있는 막중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 기간에 저음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 2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반대 시민 촛불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